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7페이지까지 했었죠. 오늘 8쪽 마무리하고 이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8번 보시면은 8페이지에 가열 조리 조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하나 알아놓으셔야 될 것이 우리가 조리라고 말하게 되면은 조리 과정에 해당이 되는 것은 크게 가열 조리와 반드시 열이 들어가는 조리도 있지만은 비가열 조리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조리는 열만 들어간다 아니라 가열 조리법에는 이제 또 크게 다시 해서 물을 이용하는 습열 조리법과 기름이란 것들을 이용하는 건열 조리법이란 것들로 크게 나누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비가열 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고구마라는 거를 가지고서 고구마를 나는 삶아서 먹겠다. 고구마를 나는 구워서 먹겠다.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고구마를 그냥 껍질을 벗겨서 날로 먹겠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보통 생채라든지 그 다음에 날회 종류라든지 뭐 샐러드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비가열 조리법. 그래서 모든 조리가 꼭 열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리법 중에서는 큰 범위로 비가열 조리에 해당이 되는 것도 있다. 이걸 알아놓으시고,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물을 이용하는 습열법 해당이 되는 것들과 건열법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 표 보시면 맨 위에서 끓이기, 삶기, 데치기, 찌기, 압력, 솥, 가열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습열조리법이겠죠. 습열법이겠지만은 그 아래 보시면은 굽기, 볶기, 전, 튀기기까지는 건열법이죠. 그 다음 전자레인지는 별개의 조리법으로 보셔야 돼요. 전자레인지 방법은. 그래서 습열법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끓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 이름에서 하나씩 써놓을게요. 영어 이름에서 끓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boiling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물의 경우에는 이제 최대 맥시멈 끓는 온도가 100도잖아요. 대기압에서는. 그래서 100도 이상 되지 않아서 온도 관리가 용이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삶기 같은 경우에는 물 안에서 식품을 가열한다 라고 했고요. 가열 중 조미하지 않는다. 밑줄에 놓으세요. 삶기에서 수용성 성분, 영양소 손실이 다량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끓이기하고 삶기 중에서 삶기가 영양소 손실이 더 다량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둘 다 끓는 물에서 익혀내는 건데. 시간이 오래돼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콩나물 국을 끓인다. 콩나물 무침을 하려고 콩나물을 삶아낸다. 아직도 힌트 모르겠어요. 차이점? 그렇죠. 용출. 콩나물 국을 끓인다라고 했었을 때는 국물에 있는 영양성분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삶는다라는 것은 그 국물을 이용 안 하는 거잖아. 그 건더기만을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는 거는 그 수용성 영양소를 바로 물로 빠져나가는 것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영양소 손실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국물 같은 경우에는 국물로 삶는 것은 나갔더라도 같이 먹는다고 보는 개념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삶기가 영양소 손실이 더 크다라고 봤던 거고요. 데치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여러분들 또 데치기 하고 삶기의 그러니까 데치기는 영어로 블렌칭이라고 하게 되는데, 데쳤다, 삶았다, 이 두 가지 차이는 또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 만약에 삶기는 100% 다 익힌 거라면은 데치기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만, 40에서 50% 정도만 살짝 익혀내는 정도,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먼저 데쳐내는 것은 효소를 불활성화시켜서 변질, 변색을 방지하는 것도 있고, 조직이 너무 연해질 때까지 가열할 필요는 없고, 데치는 과정을 통해서 색깔이 더 선명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데쳐낸 후에 푸른 채소는 빨리 한번 데쳐야지 영양소 손실이 적어지겠죠. 달걀은 빨리 찬물에 담가 주어야 돼요. 달걀을 삶고 나서 찬물에 담그는 이유가 뭘까요? 껍질 잘 까지라고가 아니라, 자, 나중에 달걀 나오게 되는 건데, 달걀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은 안 써도 돼. 지금 안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양식 요리에서 까나페 요리 알잖아. 그러면 달걀을 완숙으로 익힌 다음에 여기 계란 흰자가 있고 가운데를 나중에 이제 완전히 익힌 그러니까 완숙에 해당이 되는 것을 계란 노른자가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 있고 에그 슬라이스 안에다 넣고 나서 탁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흰자가 이렇게 바깥쪽에 있고 노른자가 한 가운데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칸 가운데 익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익힐 때, 그렇죠. 굴려가면서 익혀야지 계란 노른자가 가운데로 와요. 그러니까 계란 노른자가 굴리지 않게 되면은 계란 노른자가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굴리면서 익혀주게 되면은 계란 노른자를 가운데로 그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랬는데 더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녹변이 생겨버렸네? 사실 녹변에 해당이 되는 것은 황화 제1철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거는 계란 노른자에 있었던 철과 계란 흰자에 있었던 황이 만난 거예요. 이게 생겼다고 해서 사실 영양가에 손실이 일어나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생겨버리면은 육안상 안 좋아. 그래서 달걀은 끓는 물에서 이제 끓기 시작하면은 내가 반숙으로 만들고 싶어. 물이 보글보글 끓었을 때 9분 정도를 익혀주게 되면 반숙이에요. 근데 10분에서 12분 정도를 삶아주게 되면 이때 완숙이에요. 근데 이 시간을 넘어서 15분이 돼버리게 되면 녹변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빨리 삶자마자 찬물에 담궈주게 되면은 바깥쪽에 있었던 황화수소가 난각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사실 냉수에 담가주는 이유는 1번에 해당이 되는 것이 녹변을 억제하는 거고, 2번에 해당이 되는 것이 난각막을 수축시켜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했던 것처럼 껍질 잘 까지라고. 그건 두 번째 이유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녹변을 억제하는 거였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달걀 부분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이런 식의 원리가 나온다라는 거. 국수도 바로 빨리 냉수에 씻어줘야지 끈적끈적 들러붙는 걸 방지할 수 있잖아요. 불어 터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이런 것들 각각의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유를 그래서 조리 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찜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를 이용해서 익힌다라고 했고요. 압력솥 같은 경우에는 원리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학교 다니실 때 식품 미생물 시간에 오토클레이브 이용해서 멸균기 이용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부분의 미생물들을 죽일 수 있는 온도가 120도씨에서 15분 정도 가열을 하게 되면은 웬만하게 지금 살고 있는 영양세균, 그러니까 지금 증식하고 있는 세균뿐만 아니라